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교육도 듣고 가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졸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자, 고추 농사 너무 힘드시잖아요. 고추 농사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여기 기계화율에 대해서 조사한 표가 있어서 작년 교육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보면 콩, 감자, 고구마, 배추, 마늘 해서 고추가 맨 밑에 있거든요. 기계화율에 대해서 나타낸 표예요. 벼가 99.7%가 대부분 기계화가 되어 있는데 고추 한번 보시겠어요? 파종 정식도 거의 0.3%, 그 다음에 수확은 아예 0%. 고추 따르는 기계 없죠. 그쵸? 고추 수확을 더운 날 해야 되는데 기계화도 안 되고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고추 농사 짓는데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자료로 봐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서 보면 방제도 89% 정도는 그래도 기계화로 하고 있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서 아직도 꼴찌예요. 밭작물에 비해서. 그런데 혹시 드론으로 약 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어상청이나 단양에 이제 뭐 농약사나 이런 데서 돈을 받고 드론으로 약 쳐주는 걸로 조금 기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뛰쳐나가서 영상을 하나 찍어봤어요. 드론 방지하는 걸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제가 찍은 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약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돌 때 여기서 약해 입을까봐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방법으로 치더라고요. 높이도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 여기 보면 날아다니는 것 때문에 여기 바람도 이렇게 불면서 밑에까지 약재가 들어가고 있어요. 드론 방제가 무조건 좋을까요, 선생님들? 단점도 있어요. 사실 모든 방법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일단 좋은 거는 뭐예요? 힘이 덜 들죠. 노동력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농약을 입에 먹지 않으니까 건강에도 좀 크게 피해가 없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일단은 돈이 들어요. 누가 와서 대신 쳐주면 평당 50원, 60원대까지 나오고 만약에 자기가 직접 치셔야 되면 들어온 기계 가격 같은 게 있으니까 자격증도 필요하고 기계값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우리 고추약은 옆에서부터 약이 잘 묻도록 푹 주셔야지 마음이 안심이 놓이시잖아. 그쵸? 안심이. 그런데 이렇게 맞으면 밑에까지 침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무성해질 때 약효 효과가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약해가 좀 날 수 있는 게 얘네들 좀 더 고농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하지만 나는 너무 힘들고 몸이 아프니까 이거 좀 돈을 들여서도 편하게 짓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드론이라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좀 집중하시라고 이거 영상을 한번 넣어봤고 오늘 교육은 이런 순서대로 할 겁니다. 25년도 고추재배 통양, 육묘관리, 재배기술, 병해충 및 생리장애에서 제가 여기 많이 준비해왔어요. 농약값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편리하게 내가 약 어떤 병에 정확히 알고 약을 칠 수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도 고추 재배 동향입니다. 먼저 가격 동향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홍고추 작업해서 농협에 내보셨나요? 선생님들? 그 농협에 내시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단양에서 제출하는 애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출하했는지 다 자료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거랑 24년도 거를 다 이렇게 모아서 자료를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25년도에는 750톤, 24년도에는 747톤 큰 차이였고 가격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했구나. 홍고추 거래량이나 가격은 비슷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건고추는 제가 사이트를 뒤져도 상인에서 팔거나 개인으로 파는 건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남아있는 자료를 제가 조사해보니까 역시 25년도와 이건 전국 자료예요. 24년도 건고추 가격도 전년도랑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 작년에 그 전해랑 가격 비슷하게 받으셨죠? 네, 거의 비슷하거나 어떤 분은 뭐 더 많이 받은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조금 싸게 주셨거나 비슷한 선에서 거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정식의 최저 온도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인데 고추 4월 말이나 5월 첫째 주에 많이 심으시죠? 그래서 25년도에 4월 말에서 5월 초에 최저 온도를 봤더니 평균 온도가 3.5도밖에 안 돼요. 이때 심은 분들은 내외를 많이 입어서 활착하는데 좀 오래 걸리셨을 거예요.
반면에 5월 중순에는 10도 이상의 최저 온도를 갖춤으로 인해서 조금 늦게 5월 중순 이후에 정식을 하신 분들이 냉해를 덜 입었습니다. 자, 그럼 5월 중순 이후에 심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24년도에는 반대였거든요. 4월 말에서 5월 첫째 주에 평균 기온이 좀 더 따뜻했고 5월 중순 이후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오히려 늦게 심으신 분들이 냉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럼 정답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추를 심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조금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좀 날씨를 보시고 그래도 조금 더 따뜻할 때 심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시죠? 왜냐? 자식들 어버이날 오면 그때 심으시고 인력이 확충될 때 심으시니까 사실 이건 지켜주기 어렵지만 좀 소량하시는 분들은 일기 보시고 날씨 보시고 어느 정도 따뜻한 게 3일에서 5일 정도로 좀 확보될 때 그때 되도록 정식을 하시면 냉해를 덜 입습니다. 정답은 없다. 날씨 보고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강수량도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거는 25년도 월별 강수량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24년도 월별 강수량이에요. 작년이랑 그러니까 25년도의 가장 큰 특징은 9월, 10월 우리 추석 때 비 엄청 많이 왔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늦게 가을 장마라 그래서 늦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후기에 탄저병이 많이 걸리셔가지고 그 고추 농사를 좀 일찍 좀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해충 피해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것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고추 재배의 기본 상황은 품종 선택, 그 다음에 철저한 육류 관리로 물과 온도 관리의 중요성을 뒤에서 계속 반복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적기에 정책하는 얘기 좀 전에 드렸죠. 그 다음에 적기, 고추는 다비 작물이라 그래서 비료를 굉장히 많이 섭취해야 하는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추비를 하셔가지고 양분을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작물입니다. 그리고 병해충은 예찰과 예방 위주로 하셔야 시간도 덜 들고 돈도 덜 들어요. 그런 말씀 뒤에서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수시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해 드릴 거예요. 자, 품종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농약방 가보셨어요? 이제 슬슬 이제 고추 품종 뭐 좋은 거 들어왔나 가보시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자, 품종은 지금 그 종자원에 등록된 게 고추가 4,000종 정도 되고 매년 100종에서 200종 정도가 신규로 등록된다고 합니다. 아까도 왜 고추 종자 같은 거 이렇게 홍보하려고 업체에서 나오시고 하실 정도로 완전 경쟁이 엄청 치열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매년 바꾸시나요, 품종은? 일본 좋은 거는 해보시긴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바꾸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자신 있고 내 땅에 맞는 것은 계속 가지고 가시고 새로운 거는 조금씩 적응력을 가야 돼요. 옆집에서 잘 된 게 우리 집 땅에 내 방법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어서 그의 농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신 있는 나만의 품종은 꾸준히 가지고 가시되 일부 품종만 새로운 걸 하셔서 내 땅과 내 재배법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품종 이름 꼭 기억하세요. 내 땅에 어떤 품종인지 핸드폰 사진 꼭 찍어 놓으시고 얘가 조생종인지 극조생종인지 배가종이면은 비료도 더 들어가는데 배가종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관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내병계는 비싸죠. 복합 내병계나 바이러스 내병계 같은 경우는 기본 15만원, 17만원까지 막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좀 약간은 필수적으로 이제 가져가셔야 합니다. 왜냐? 내병계를 쓰면 병에 안 걸리나요? 아니죠. 걸려요. 걸리는데 뭐가 좋은 거냐면 걸렸을 때 버티는 힘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튼튼하게 좀 요거 개량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러스 내병계나 탄저병 내병계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좀 가져가서 가야 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묘 관리의 중요성. 육묘 직접 하시는 분 한번 소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육묘 직접 하시는 분들. 아니 생각보다 많잖아. 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육묘를 또 계속 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을 한 번씩 드릴게요. 고추는 특징이 얘는 더운 때 더운 작물인데 언제부터 심죠? 1월 말이나 2월부터 심어요. 추울 때 우리가 키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도 관리, 물 관리가 안 돼서 전화 많이 와요. 그렇죠? 그럼 얘네가 온도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꽃을 한번 볼게요. 고추꽃은 여기 암술머리가 있고 여기 수술이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검은색이 수술이에요.
여기 있는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착 붙어야지 수분과 수정이 잘 돼서 고추가 잘 달려요. 그런데 육묘 중에 온도 관리가 잘못되거나 한여름에 뜨거울 때 꽃이 우수수 떨어지고 달렸던 꽃도 뚝뚝뚝 떨어지는 거 많이 보셨죠? 이 꽃들이 온도에 민감해서 얘가 덥거나 춥게 자라면 이 암술머리가 얘가 짧게 자라는 거예요. 짧게. 그리고 꽃가루가 안 붙어가지고 수정이 안 돼서 꽃이나 고추가 다다다 떨어져 버려요. 그럼 온도나 습도나 환경에 이 꽃의 수분과 수정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구나. 그러니까 온도 관리랑 수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파종은 어떻게 하세요?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촉을 튀어가지고 농약방에서 가지고 오셔서 집에서 모판에 부어서 가식을 한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직파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직파. 요즘 직파 많이 하세요. 장단점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든. 우리가 모판에 한번 부어서 가식을 할 때 좋은 거는 그 가식 전까지 요만큼만 관리하면 되잖아, 온도를. 그쵸? 그런 게 있고. 가식을 한번 하면 단점이 뭐예요? 사람 불러야 되잖아. 그리고 그날도 사람 쓰고 풍미 한번 덜 들고, 그쵸?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파로 많이 돌아서는 이유는 바로 노동력 절감 때문이에요. 인건비도 절약되고. 그럼 볼게요. 제가 그래서 직파 농가들을 가서 살펴봤더니 얘는 3월 20일자 바로 심은 것들, 얘는 4월 17일자 구별 못해요. 어떤 게 직파고 어떤 게 가식 한 번씩 구별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점점 좀 직파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제2 육묘장 혹시 생긴 거 알고 계세요? 여기 어상천 그 임대사업소 옆에 육묘장 하나 더 생겼죠? 거기서 파종하는 거 한번 담아봤어요. 상수 배합기라 그래서 여기에 물을 한번 섞어줘요. 물을 한번 축여야 나중에 물 줬을 때 안에까지 쑥쑥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상토가 여기 들어가면 평탄하게 나와요. 얘는 뭐 하는 걸까요? 푹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구멍을 뽕 뚫어주고 이렇게 씨가 들어간 자리 이제 씨 넣어야겠죠? 씨 넣어가는 게 얘가 조금 이유 육묘장에 있는 게 달라서 여기 동그란 여기 고추 씨예요. 종자들이 여기 안에 동그란 데 돌아있는 씨가 하나씩 붙는 거예요. 미상 구멍으로 잡아당겨서 밑에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뜨려서 나와요. 네, 이렇게 또로록 떨어져서 나오고 이제 흙을 한번 덮어야겠죠? 여기서 흙을 한번 덮어서 나오고 이제 뭐 해야 되죠? 물 줘야지. 그쵸? 여기서 물을 한번 이렇게 주고 이 상태로 한 2, 3일 정도 바람 활착실에서 안에서 촉이 튀인 다음에 육묘장으로 옮겨져서 길러서 우리가 보급을 하게 됩니다. 전자동 시스템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어요. 보여드리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 담아봤고요. 자, 육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온도와 물입니다. 온도는 딱 두 가지 온도만 기억하면 돼요. 최고 온도는 30도가 되도록 넘지 않도록 낮에, 밤에는 천천히 점점점 낮아지게 해서 12도 이하만 내려가지 않도록만 관리하시면 되세요. 전열선은 한 3월까지 유지하셔야 되고, 자, 물 관리는 물을 언제 주세요? 더울 때는 조금 더 이른 아침에 주시다가 추울 때는 좀 낮에 따뜻할 때 주시고 더워질수록 주시는 시간을 앞으로 당기셔서 시원할 때 주시면 되세요. 자, 가식하는 거 한번 볼까요? 파종하고 한 30일이 아니라 한 20일이나 그 정도 지나면 가식하시죠? 항상 퀴즈 내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가식하기에 가장 좋은 깊이, 크기일까요? 2번. 그런데 언제 하셔? 1번일 때 많이 하시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잘 들어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뭐 잘 크니까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저희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2번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네. 자, 요거는 육묘장에서 우리가 하나씩 씨가 안 들어가거나 했을 때 가식모를 409짜리 그 모판에다가 해가지고 옮길 때 요 정도면 이렇게 뽑히더라고요. 요 상태일 때 우리가 가식을 하고 있어요. 보식 작업을 한 번씩 하고 있어서 요것도 제가 사진 한번 찍어봤고요. 자, 육묘할 때 주의점. 온도계는 지금 온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고 최저 온도계를 사용하는 거. 육묘 받침 사용의 중요성. 그 다음에 품종을 표기해가지고 우리 목판에 육묘장에 가보면 선생님들 하우스에 가보면 이렇게 고추 봉지 밑에다가 하나씩 끼워 놓으시더라고요. 내게 어떤 품종인지 정확히 파악하시려고. 그대로 또 밭에다가 구별해서 잘 심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구별해서 내 거니까 내 밭에 어떤 고추가 심겨져 있는지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청결 유지, 전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온도 관리입니다. 이거는 현재 온도만 알 수 있는 그냥 일반 온도계예요. 아직도 얘네들이 사용하는 농가분들이 계신데 이것보다는 뭐가 좋다? 최고 최저 온도계가 좋다. 자, 왜냐? 여기에는 내가 지금 하우스에 들어갔을 때 온도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딱 들어갔을 때 온도만 저장돼 있어요. 딱 보여요. 근데 이 온도계랑 이 온도계가 지금 단양에 돌아다닐 때 제일 많이 보이는 두 가지 최고 최저 온도계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온도계. 여기 오른쪽. 여기서는 얘가 현재 온도계. 여기는 여기 위에가 최고 온도. 제일 높았을 때 온도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 여기 밑에가 제일 낮았을 때 온도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사용할 줄 아셔야 돼. 얘를 확대해보면 리셋 버튼이라는 게 하나씩 있어요. 자, 여기 다시 볼게요. 여기에 단추 하나가 있고 여기에도 단추 하나가 있어요. 확대해 볼게요. 이 버튼은 일정한 시간에 하루에 한번 꾹 눌러주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누른 날부터 그 다음 누를 때까지 온도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그럼 한낮에 이렇게 뜨거웠네. 내가 없는 한 밤에 새벽에 이렇게 추웠네라는 게 저장이 되고 그 다음날 것도 하루 거를 또 보기 위해서 리셋 버튼을 눌러주고 다음날 일정한 시간에 가서 보는 거예요. 전열선도 한번 살펴보시고 환기도 한 번씩 시켜주시고 아셨죠? 자, 육묘 받침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아직 땅바닥에 모판을 그냥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단점은 뭐냐면 여기에 물이 잘 안 빠지고 흙이랑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습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RMP 형태의 이런 모판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육묘 받침은 또 검정색으로 돌돌 많은 형태의 육묘판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육묘 받침을 왜 사용해야 하냐면 뿌리가 포트 안에서 돌돌돌돌 뿌리를 감게 하기 위해서예요. 뿌리는 공기를 만나면 공기를 따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전정 효과가 있어서 여기서 안 나와요, 밖으로. 그런데 여기에 땅바닥에 있으면 여기 물이 보이게 되고 뿌리가 이렇게 길게 따라 나오게 됩니다. 공기에 접하면 밖으로 안 나와서 안에서만 뿌리가 형성이 되고 얘는 그냥 땅바닥에 놓은 거예요. 땅바닥에 놓으면 습기를 따라서 길게 나와서 상대적으로 안에 뿌리가 돌지를 않아요. 차이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얘는 육묘 받침을 사용하지 않은 농가분을 밑에 걸 들어봤고 육묘 받침을 사용한 농가분의 밑에를 봤어요. 자, 차이점 보이시나요? 이렇게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심을 때 딱 들으면 두두두 끊어져요. 그래서 빨리 뿌리 내리고 활착해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상처를 회복하고 하는데 시간이 들기 때문에 활착이 늦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안에 뽑아보면 하얀 뿌리가 가득 있겠죠. 육묘 매트는 이런 식으로 돌돌돌 많은 형태를 쓰시기도 하시고 아이고 잘못했네요. 또 이렇게 트레이 형식으로 트레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쓰시기도 하세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 검은색을 이거 펼쳐놓은 건데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요거 은박지 여기 아까 오신 것 같아요, 선생님. 은박지를 이렇게 하나 깔아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지온 확보. 땅바닥이 따뜻해져서 뿌리가 좀 더 잘 발달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자, 그럼 제가 돈 주고 사는 것만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집에 있는 안 쓰는 이 모판이랑 이 트레이랑 요거 강목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 똑같아요. 없어도 돼. 작년에 안 쓰던 거 이렇게 뒤에 엎어가지고 올려놓으시면 효과 똑같습니다. 비싼 거 안 사고. 또 나는 이것도 다 버리고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강목이 있는 거라도 이렇게 받쳐놓으면 똑같이 아까 육묘 받침의 사용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좀 쉬우시고 물빠짐도 좋아요. 자, 요거는 해충 방지예요. 요거는 농가분께서 자기가 직접 요거 만드신 거예요. 직접 만드셔가지고 나방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게 하셨고 여기 옆에도 방충망을 사용하셔가지고 벌레들이 바이러스 옮기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옮기지 않도록 해충 관리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 농약방 가면 얼마 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육묘장에다가 육묘하우스에다가 요런 거 몇 개 하면 벌레를 엄청 많이 잡는 효과보다는 내 하우스 안에 벌레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예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때부터 약을 쳐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요거 막걸리 틀에 만들어가지고 나방 잡으려고 이어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묘하우스 안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진딧물이나 총새벌레들이 바이러스를 옮긴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내 밭에 내 하우스 안에는 벌레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싹 한번 하셔야 돼요. 걔네들이 이렇게 야들야들한 고추를 갖다가 키우고 있으면 여기 잡초에 있다가 일로 와서 바이러스를 옮기고 선생님들 고추를 많이 못 따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우스 청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꼼꼼한 보신 분들은 여기 보면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에도 잡초 같은 거를 싹 정리하시고 검은 비닐 같은 걸 깔아가셔서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온도 관리예요. 전열선은 적어도 3월 달까지는 유지하셔야지 고추 꽃도 이상이 없이 잘 클 수 있고 나중에 육묘 후에 정식해서도 고추를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다가 이렇게 전열선을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위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되세요.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교과서적으로는 바닥에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도 다 괜찮습니다. 온도를 조금 더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닥 전열선을 사용할 때는 여기 육묘 매트를 아까 말씀드린 육묘 매트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흙이 빠져 있으면 여기 바깥으로 뿌리가 빠져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 뿌리가 바닥의 전열선을 감으면서 고추들이 고사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 매트, 바닥 전열선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육묘 매트를 사용하셔가지고 고추 뿌리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고추밭에 나가기 전에 완전 애기들이에요. 그쵸? 우리가 온도 관리도 잘해줘야 되고 물 관리도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찬바람을 우리가 잠깐씩 왔다 갔다 할 때 찬바람에 의해서 얘네가 냉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여기다가 아예 이렇게 가림막을 만드셔가지고 여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기는 어상천의 영국리에 한 농가분이신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바람막이 시설을 맥가이버처럼 뚝딱뚝딱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이 바람이 여기에 바로 들어오지 않도록 방풍력을 만드신 거예요. 훌륭하신 농가분 굉장히 많으세요. 냉해 방지 효과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다. 자, 그럼 실제로 온도 관리 잘못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상천 면에서 가식하시는 날 되게 추웠대요. 근데 문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렇게 냉해를 입으신 거예요. 선생님들 보시면 어떠세요? 얘 깨어날 것 같으신가요? 어때 보이세요? 이건 3월 22일자 모습이고요. 4월 1일날 갔는데도 어때요, 선생님들? 포기하셨어요. 남의 집 것도 같이 키워주셨는데 신초도 너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너무 느리죠. 그래서 선생님들 육묘를 포기하시고 다시 하셨다고 사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키워야 할지 아니면은 육묘판을 이거를 포기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된다 그러면 연락 주시면 제가 나가서 얘는 이렇게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얘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하고 좀 판단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되세요. 자, 요건 한번 볼게요. 얘는 3월 29일자 모습인데 얘가 약간 정상적인 건데 얘는 순이 멎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전열선을 아예 설치를 안 하셨대요. 순이 멎어서 지금 얘가 깨어날 가능성도 지금 없고 해서 여기 선생님도 육묘를 좀 포기하시고 사서 구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열선을 적어도 언제까지 3월 말까지는 꼭 유지하셔야 안정적으로 생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아예 안 설치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고온 너무 뜨겁게 관리하셔가지고 타버린 거. 이거 올해 4월 14일인데 어때 보이세요? 자, 저희가 나가서 얘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없는데 이렇게 저희 고민할 때는 여기 신초를 보면 돼요. 신초 부위가 어때 보이세요? 가운데가 안 좋죠. 그래서 요거는 4월 14일 모습이었고
제가 여기는 뒤에도 결국 안 깨어나서 어제 선생님도 연구를 못 하셨고, 근데 꼭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4월 8일자 모습인데 신초 부위 모습을 보면 여기는 크게 흠이 없고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온도 전열선이 23도를 유지하고 계셔서 너무 뜨거워요 선생님, 이거 온도 조금 낮춰주시고 지금 4월쯤이면 이제 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렸고, 제가 4월 열흘 뒤에 가봤더니 어때 보이세요? 괜찮아졌죠? 맞아요. 여기 좀 망가진 부분들은 찝힌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여기 선생님은 정상적으로 그래도 키우셔가지고 정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초 부위를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습해요. 자, 3월달이 되면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가운데 꼬뱅이가 노래지고 이상이 내게 않고라고 전화가 많이 오시거든요. 대부분 이 증상이에요. 맞아요. 선생님 아시네. 여기 가운데가 노랗고 안 커요. 이렇게 노란 거 보이시죠? 여기 가곡면, 여기 영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가보면 대부분 이런 증상은 습해예요. 자, 선생님 이런 증상 보이면 어떻게 하세요? 농약방 가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비싼 영양제 사셔가지고 막 뿌리지 않으세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참아야 돼. 물을 주지 말고 2, 3일을 물을 끊고 참아야 되는데 그건 제일 힘들어하셔. 자꾸 뭐라도 주고 싶어가지고 선생님들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좋아해가지고 자꾸 뿌리시잖아요. 지금 얘는 습해 때문에 뿌리가 숨을 못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영양제도 물하고 섞어서 주는데 그냥 줘버리면 또 습해가 와서 깨어나질 않아요. 어떻게 했다고 선생님? 녹아요. 맞아요. 자, 저희 육묘장에서도 똑같은 증상이 일부분 나왔었어요. 요렇게 위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부위에 가운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정상적으로 자라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안 좋은 애들만 뽑아서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따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2, 3일을 물을 안 주고 바싹 말려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좋아져요. 가운데 보세요 선생님들. 여기 노란 뿌리가 아까 습해를 받던 숨을 못 쉬는 아이들이에요. 걔네들 때문에 가운데가 아까 앞에처럼 노랗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얘를 말렸더니 뭐가 나와요? 하얀 새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하얀 새뿌리가 나오면 가운데 잎 색깔도 이렇게 변하면서 정상적으로 커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육묘하다가 가운데 잎이 노랗게 되고 안 큰다. 그럼 이거는 습해 때문이고 농약방 가서 비싼 거 사지 마시고 2, 3일 동안 참으세요. 바싹 말리셔가지고 요소 연면식이나 아니면 영양제 그때 주시면 돼요. 좀 참으셔서 새뿌리가 나오면. 그래야 빨아먹죠. 돈 좀 줄이시고 쓰는 돈죠. 그렇죠? 자, 근데 습해가 가운데가 노래지는 증상도 있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 가장자리가 타는 것처럼 증상이 나기도 해요. 근데 가끔 바이러스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궁금해.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연락 주시면 제가 나가서 같이 판단해 드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세요. 이것도 과습으로 인한 입끝 마른 증상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입끝이 마른 게 너무 습하게 관리하셔서 입끝 마른 증상이 나타난 경우였습니다. 자, 이번엔 재배 기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리 정돈을 하고 바로 이어서 할게요, 선생님. 잠깐만 휴식 5분만 좀 갔다가 할게요, 선생님들. 여기 채소 양분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나무로 만든 통이고 여기 안에 가득 담겨있는 물의 양이 내 고추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무 판넬 하나가 질소, 빛, 가리, 온도, 석회 이런 역할을 해요. 내가 아무리 이 나머지 규소, 마그네슘, 지수를 가득 줘도 인산이 짧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있는 물의 양을 가득 채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충분해도 하나가 모자라면 그 모자란 하나에 의해서 내 고추 생산량이 결정된다. 그게 바로 최소 양분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하나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토양 검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선생님들? 그거 어디서 해주죠? 토양 검정? 농업기술센터에서. 돈 내고 받나요? 공짜로. 우리나라만 공짜래요.
그래서 이거 결과 나오는데 한 보름 정도 걸리니까 내 밭에 땅 푸셔가지고 의뢰해 주시면 내 땅에 어떤 영양소가 많고 없는지 다 검사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런 거 비료 성분에서 넣을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하세요. 우리가 무료로 할 수 있는 서비스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분결핍이에요. 이파리 색깔이나 이런 증상들로 내 고추나 내가 키우는 작물에 뭐가 부족한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퀴즈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잎맥에 연맥만 보이고 옆에가 노래요. 이거 우리 고추에 어떤 영양소가 없을 때 이런 증상이 보일까요? 정답은 마그네슘 결핍.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응애도 약간 뒤에 약간 응애 피해도 나올 거거든요. 걔도 이런 식으로 잎이 노랗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응애 피해 봤을 때 이거 마그네슘인지 하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마그네슘이 결핍일 때 노랗게 되는 것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볼까요? 우리가 정식하고 잎이 아랫잎이나 이런데 보라색으로 잎이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는 바로 뭐가 결핍이냐면 인산결핍. 근데 인산이 땅에 있는데 추워서 흡수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얘는 걱정 안 하셔도 돼. 날씨가 따뜻해지면 괜찮아요. 추워서 흡수를 못하는 거지 내 밭에 인산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내가 딸려 그러는데 고추에 옆으로 가로줄이 막 가있네. 이거는 무슨 결핍일까요? 이거는 붕소결핍. 그리고 이렇게 옆면 시비로 붕소 같은 거 많이 주시죠? 그 옆으로 줄무늬가 있는 건 내 밭에 좀 붕소가 좀 없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세요. 자, 전체적으로 잎이 노랗게 되고 떨어지는 건 질소결핍. 요소 충분히 주시기 때문에 질소결핍은 사실 거의 안 오고요. 우리가 밑에 잎이 노래지는 거는 노화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비료의 역할들이에요. 질소, 인산, 가리, 칼슘. 칼슘은 모든 곳에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첫 방아다리 고추 끝에 하얗게 물러지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전화 엄청 오는데 저한테 왜 이러냐고. 그거 다 칼슘 결핍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하는 그 칼슘 성분이 부족해서 고추 끝에 이렇게 물러서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황은 고추의 맛과 향기와 색깔을 좋게 해서 축이 한 번 정도는 황이 들어있는 비료를 넣어주시면 고춧가루 맛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도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토양관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토양, 그냥 일반 선생님들 저희 센터에 오면 이런 봉투가 있는데 선생님들 집에 있는 봉투에다가 우유 500ml 한 팩 있죠? 그런 데딱 하나 담아오셔가지고 밭 주소 같은 거 적어 오시면 되세요. 그러면 한 달 정도,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이런 비료 사용 처방서라는 걸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게 pH가 내 밭에 얼마인지 아는 거. 이거 중요해요. 고추는 6에서 6.5 정도 pH를 좋아하는 작물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책에 있어요. 우리 밑비료 얼만큼 해야 한다 이런 건 책에 있으니까 선생님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요런 비료 군에서 지원받는 요거 복합비료 아시죠? 그렇죠? 요거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15-6-8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비료마다 다 써 있거든요. 얘가 뭐를 의미하는지 선생님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여기 보면 단양 원유 전용 복합비료에 15-6-8이라고 써 있어요. 얘는 순서대로 뭘까요? 질소, 인산, 가리. 그렇지. 이 순서대로예요. 질소, 인산, 가리. 이게 퍼센트예요. 전체가 100%일 때 질소가 15% 들어있고 얘는 6% 들어있고 가리가 8% 들어있는 거예요. 100 기준이에요. 근데 비료 한 푼에는 몇 킬로죠? 대부분 20kg죠. 그럼 얘를 5로 나누면 실제로 들어오는 양을 알 수가 있어.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아, 질소가 3kg 들어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인산에는 1.2kg 들어있구나. 5로 나누면 실제로 이 포대 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이제 농사 몇십 년 지으셨으니까 이런 거 배워가셔야지. 오늘 멀리서 오셨으니까. NK비료에는 질소, 가리만 있어요. 여기 인산 자리에 뭐라고 써 있어요? 0 써 있어요. 인산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쉬우세요. 이렇게 요건 알고 가려고 제가 좀
올려봤고요. 자, 이제 정식할까요? 선생님들 정식할 때, 자, 1번 또 퀴즈, 2번, 3번 어떻게 심으시죠? 말로는 2번인데 어떻게 심으시죠? 1번. 그쵸? 왜 1번으로 심으세요? 넘어갈까봐. 그쵸? 왜냐면 고추가 이만하게 키우시잖아, 선생님들. 그쵸? 크게 키우셔가지고 쓰러질까봐 깊게 심으시고, 복토를 또 이만큼 해서 이만한 고추를 요만하게 심으셔. 그쵸? 그렇게 하면 왜 안 좋으냐면,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줄기잖아요. 여기에 자꾸 뿌리가 생겨요. 자, 볼게요. 우리가 생육이 안 되는 아이는 6월 초쯤 되면 좀 커야 되는데 너무 안 크는 아이들을 뽑아봤어요. 뽑아봤고 여기가 이렇게 포트에 담겨있던 녹이고 여기 이렇게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 줄기인데 줄기 옆에 뭐가 남아있어요? 뿌리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줄기 뿌리가 아닌 부위에 생긴 아이들을 우리가 부정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근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얘도 뿌리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생기면 안 돼. 왜냐? 정식하고 나서 되게 춥잖아요. 얘네들은 빨리 밑에 뿌리들을 길게 뽑아내서 위로 키워야 하는데 지금 얘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육이 늦어지는 거예요. 위로 못 크고 얘를 키워내느라고 위로 그 고추가 자라는데 늦어지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옆으로 줄기에 자꾸 뿌리가 생겨가지고 부정근이 생겨가지고 위로 고추를 빨리빨리 못 크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심으실 때는 심겨진 깊이만큼만 심겨진 깊이만큼 심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육묘할 때 너무 크게 키우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복토는 너무 높이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비닐이 날리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아셨죠, 선생님들? 안 그러면 생육이 너무너무 늦어져요. 이렇게 하시는 거 기억하세요. 자, 추비. 아까 그 고추는 다비성작물이라 그래서 비료 성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추비를 주세요. 자,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텀으로 요소비료 찔러 넣어주시고 NK비료도 찔러 넣어주시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생육 후기로 넘어갈수록 고추가 되게 많이 달리니까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비료가 확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내 고추가 배가 엄청 크게 달리는 고추면 후기로 갈수록 비료를 조금 더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주는 텀을 조금 더 줄여주셔야 해요.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되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고추 크는 거 보면서 후기로 갈수록 양분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으시죠. 구멍 뚫어가지고 1차 추비는 이렇게 2차 추비는 뿌리가 더 많이 자랐으니까 밑으로 3차 추비는 헛골에 주지만 비닐이 쌓여있으니까 뭐 이렇게 넣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추비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거 너무 힘드시잖아요. 한여름에 8월에 막 등짐 메고 추비 주시다가 가끔 뉴스에 뭐 이런 소식으로 들려오시기 좀 하시고 너무 힘드시니까 추비 주는 방법은 이렇게 반수 장비 이용해서 물비료로 녹여서 주시거나 얘는 뭐 하는 거다? 이 할아버지는 이거는 옆면시비. 가끔 우리가 그 장마가 오거나 비가 올 때 문자 넣어드리는데 제가 고추 생육이 좀 안 좋을 때 요소 옆면시비 해주시고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옆면시비 하고 계신 거예요. 옆면시비는 언제 할까요? 뿌리가 활동을 못할 때. 생육이 안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든 추비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절대 안 돼요. 영양소의 흡수는 뭘로 하는 게 원칙이다? 뿌리. 땅으로 뿌리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장마철이나 습해가 나서 뿌리가 숨을 못 쉬고 흡수를 못할 때 이렇게 옆면 시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이 링거 맞듯이. 그렇죠? 얘는 뿌리가 하려고 못할 때 좀 도와주는 게 옆면 시비예요. 이렇게 모든 영양소를 옆면 시비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추비되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혹시 완효성 비료 들어보셨어요? 완효성 비료가 뭐죠? 비싼 건데, 그쵸? 코팅돼 있는 거. 비료가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비를 맞아도 빨리 녹지 않고 천천히 녹아요. 뭐 독일제 뭐 한 푸대에 막 16만 원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저렴한 것도 있어요. 걔네들을 사서 훨씬 저렴한 것도 있어요. 걔네들을 밑비료로 넣으시고 나머지 비료를 반수장비 있으신 분들은 물비료로 넣어주시면
일일이 더운 날 한 달에 한 번 알비루로 넣지 않아도 된다. 요런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보세요. 이거 뉴스에서 제가 캡처한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이상기후가 되게 일상화되어 있죠? 한여름에 고추가 어떻게 돼요? 딱 지나다면 꽃이 다 두두두 떨어지고 안 달려요. 숨머지가 와요. 한여름에. 7월 말이나 한여름에는 고추가 안 달려요. 그럼 우리가 고추를 많이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까지 많은 방아다리를 확보해야 돼요. 분지를 많이 키워놓으면 많이 달려있으면 그때부터 빨개지고 그거 따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3가지를 제안해 드릴 거예요. 분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자, 고추는 이렇게 방아다리에 하나씩 달려요. 여기 하나 달리고 방아다리가 또 생기면 3개가 되고 또 생기면 2배씩 위로 갈수록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여름이 되기 전까지 많이 달리게 확보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 바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관수예요. 물. 관수 장비 하려면 돈이 좀 들고 또 시설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건 아는데 물만큼 좋은 게 없어요. 처음에 일단 물을 주는 거. 고랑으로 이렇게 물을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스프링클러나 분소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방법의 주의점은 뭘까요? 비를 맞추는 것과 같기 때문에 탄저병이나 이런 토양 전염성 병에 걸릴 수 있다.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이해는 해요. 얼마나 좀 간절하면 이렇게도 물을 주시겠어요. 그렇죠? 고랑가수 이런 방법들도 할 수 있다. 자, 이건 점적 관수예요. 많이들 하세요. 요거는 관수를 밑으로 넣은 거고 얘는 나중에 설치에 위로 하신 분도 계세요. 점적 관수의 좋은 점은 탄저병, 비를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탄저병이나 이런 병 전염에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지온이 높을 때 한여름에 너무 뜨거울 때 물을 밀어 넣어주면 지온이 좀 내려가면서 고추들이 좀 숨을 쉴 수가 있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왜 청국병 들어보셨죠? 역병 들어보셨죠? 얘네들 토양에서 이렇게 번져나가거든요. 물을 따라서. 걔네들이 올 경우에는 점적이 깔려있을 때 더 빨리 번질 수는 있어요.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탄저병으로는 안전한데 청국병이나 역병처럼 뿌리 통해서 이동되는 아이들은 좀 전염성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요거 또 어상천에 되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실험은 아니었고 같은 밭이에요. 본인 건데 같은 품종을 관수 장비를 넣으셨어요. 길 건너는 배관이 조금 모자랐대요. 근데 여기는 관수를 안 넣으신 거야. 바로 여기 1m 길 건너 다음에. 그래서 7월 15일에 딱 나가봤더니 관수를 안 한 곳, 여기 관수를 한 곳. 어때요? 세균 차이 엄청나죠? 분지수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착관량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상기후 때문에 여름까지 분지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로 관수 시설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물을 없으면 그냥 도랑 꼬랑으로라도 넣어주시면 훨씬 빨라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사업도 하나 있어요. 이거 뭐죠? 요거 하얗게 된 거? 터널 재배.